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용칼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어제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북 콘서트 실황, 네,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또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 콘서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김용민이 갖고 있는 신앙적 신념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혐오 타파에 대한 각별한 소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목적보다는 많이 사달라, 이 책을 많이 사달라, 이겁니다. 예스24 일간 순위 사회정치 분야 1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예, 18위로는 부족합니다. 전체 베스트에도 한번 가야죠. 예. 좀 도와주세요, 좀. 예? 자, 그리고 알라딘도 18위. 그리고 교보문고인가요? 종교역학 부문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책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베스트 제리님, ES24 주문했는데 왜 책이 안 오지? 그거는 아마 배달 사고가 났을 거예요. 또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니베르님, 제 딸들이 선물로 주었어요. 좋은 내용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들한테 선물하셔야겠네.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딸들한테 사주세요. 본인만 받으면 뭐해? 욕심쟁이지, 욕심쟁이. 예? 자, 그래요. 나는 본다님, 돕다니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산 건데 저를 위한 겁니다. 제 책을 필요에 의해서 사신 거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저를 도우시는 의미에서 또 한 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권 사세요. 예. 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샀다면 이번에는 김용민을 돕는 차원에서 하나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강매란이요. 강매 아닙니다. 강매란이요. 예. 압박, 제재, 위협, 이런 겁니다. 예.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최소한 그래도 우리 출판사들한테 면은 세워야지. 면은 세워야지. 일쇄도 못 넘어가지고 허덕이는 이런 비참한 김용민의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코가 좀 들어갔군요. 죄송합니다. 에코가 들어갔어요. 예.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김용민이가 이런 건 또 아주 정확한데. 예. 지금은 에코 안 들어갔죠? 예.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과 또 구매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자, 어제로 김용민 TV가 26만 돌파했습니다. 26만 돌파했어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저희가 26만 구독자 수를 확보했습니다. 야, 나만 올라간 줄 알았더니 딴 유튜브 방송도 많이 올라갔대요. 예,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주 진보 팟캐스트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동반 성장합시다. 동반 성장. 뭐 여러 개 구독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게 없어요. 뭐 돈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로 뜻맞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알람 표시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지금 극우들이 설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 구독자 수만 보면 우리가 대세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도와주세요. 다. 예? 같이 구독하기 운동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이 26만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좀 올립시다. 다 같이. 민주 진보 진영의 좋은 유튜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도 나도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용칼은요, 한국일보 일면 머리 기사로 해서 조간신문 훑어보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섹션이 그러하고요. 다음 섹션에서는 한나라당 곳간 텅텅 빈 이야기, 그리고 검찰의 이중잣대 이야기 해서 모두 세 섹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광고. 잃어버린 몸매, 과체중주의보. 네, 이런 건 뭐 빨리 수습을 해야 합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광고가 되겠습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나게 감량했다는 그런 지금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윤호 기자. 최근에 책을 냈어요, 여러분. 조윤호 기자의 새 책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호의 새 책이 뭐지? 조윤호 새 책.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 90년대생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윤호 기자의 새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아이고 왜 이래 세워주시고 예 이끌어주시고 많이 또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 책을 사실 때 혐오를 혐오하다 이것도 같이 사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예, 가계의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강력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예, 자, 조윤호 기자가 그 효과를 입증했었는데요.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요.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 배부른 다이어트.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저 신의 한수 가로세로 연구소 광고가 많이 안 붙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혐오를 갖고 장사하니까 시청자들한테 유튜브한테 외면을 당하는 거죠. 아니 누가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가짜 뉴스로 억측으로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로 펴는 정치적 아젠다 세팅 이런 것들 어떻게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광고도 안 붙고 유튜브 수입도 떨어지고 예, 아이고 자업자득입니다. 사필 규정이에요. 예.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함께 만나보죠. 주한 외교관 동성 배우자 법적 지위 인정한 청. 놀라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뭐냐면요, 주한 외교관 중에서 동성 커플이 있었어요. 동성 커플이 청와대에서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동성 배우자를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인사를 나눈 것이죠. 주한 외교관 리셉션 행사가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그의 남편인 이케다 히로시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주한 외교단 행사에 동성 부부를 초청한 것은 처음인데 정부는 올해 들어서 주한 외국 공관원의 동성 배우자를 법적 배우자로 인정해서 공식 외교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부임한 터너 대사 부부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방침 바꾼 거를 사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번에 두 주한 뉴질랜드 대사 부부가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사실 굉장히 지금 보수 개신교계가 난리를 피울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판인데 이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밑밥이 됐어요. 예.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 규칙에 따르면은 주한 공관원의 동반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혼인 관계의 배우자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은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로 보자면은 그 뉴질랜드 대사 부부는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또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 저 보수 개신교계가 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내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정부는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경우에도 공관원 동성 배우자의 공식 지위를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동반 가족 비자도 내주지 않았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세게 이 성적 소수자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예. 뭐 물론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동성혼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다 한들 그들이 문 대통령을 과연 지지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저는 매우 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못해 정신 나간 일부 보수교회의 이런 지도자들, 지도자 같지도 않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배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거역한다. 이러면은 뭐 우리나라만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죠. 예. 이건 뭐 무슨 성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무슨 동성혼을 조장한다든지 뭐 장려한다든지 이런 맥락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이 보수 개신교 쪽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선을 긋는 이런 행동이란 점에서 전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 아니 동성부부 인정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전에 우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에서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의 주는요 경제가 날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를 하고 있는 이런 주일수록 갈수록 그 지역 경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역 경기가 위축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무슨 뭐 동성애가 특별히 무슨 경제를 발전시키는 뭐 기재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그 사회의 관용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가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전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주일수록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관용이 곧 경쟁력이다, 생산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주한외교관에 대한 동성 배우자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 일면 톱감이기도 하고 저는 청와대의 이런 조치가 매우 합리적이다. 또 혐오 문화에 위축되지 않는 이런 자세는 매우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동성애는 뭐 깨름직하다. 아유, 그래도 가족은 남녀의 어떤 그런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이것도 뭐 당연히 존중할 만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또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은 또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가 될 때, 이 관용적인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저기 보수 개신교가 인권 조례를 인권 조례를 반대하고 있어요. 어? 남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주장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식의 인권 조례는 안 된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차별을 주장하고 싶은데 만약에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이 자기들한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인권법 이런 거 만들지 말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완배 기자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자라는 자유는 배격해도 된다. 다시 남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유는 배격해도 된다. 억눌러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바를 행동에 옮기겠다. 이게 바로 자유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든 자유는 존중돼야 하고 보장돼야 하지만 남의 자유를 억누르는 자유를 누리겠다? 이거는 자유도 아니고 인정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온 모양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관련한 소식이 뒤에 있는데 그때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군요. 관련한 기사 좀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업무 방해, 위계 공모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뭐 말하자면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같은 자녀의 입시 부정,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 문제, 조국 장관 집안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각종 증거 인멸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자 그래요.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희가 누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김용민 TV 보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치기 어렵다는 말은 했지만 검찰이 안 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결국 청구를 하는군요. 자, 이제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발부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인데요. 자,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냐? 영장 전담 판사를 명재권 부장판사로 해서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를 이렇게 만약에 정경심 교수 영장 실질심사에 판사로 뒀다면은 이거 검찰이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명재권이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끔 이렇게 기다렸다가 딱 낸 것으로 봐야 옳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마 동기인가 그럴 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인가 그럴 거예요. 한동훈 부장하고 명재권 판사하고. 명재권 판사가 또 검찰 출신입니다. 여러분, 명재권 판사가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명재권 판사가 아주 굉장히 공정한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국 장관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런데 또 이제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명재권이 죽일 놈이라고 막 몰아세웠던 거죠. 근데 이번에 명재권 씨가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된다. 이때 영장을 발부하면은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이기 때문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누가 하느냐? 명재권 판사가 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이러면 뭐 요거는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의심할 만합니다. 그래요. 명판사로서는 지난번에 기각했다가 야당한테 혼이 나가지고 이번에 정신 차려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공정한 영장 집행 판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또 조국 장관 지지자들로 하여금 지난번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한층 그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영장 발부를 해봐요. 그럼 이 지지자들이 뭐 거세게 항의하기도 그렇잖아.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조국 장관 동생 기각시켜주고
그래서 막 박수도 받았는데. 자, 그래요. 아니 뭐 물론 지난번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 뭐 법리를 따집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 판사가 누구냐, 이 명재권이냐 아니냐, 요거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수를 좀 읽어요 우리가, 그죠? 예. 영장 실질 심사 아마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그쯤 될 것 같죠? 혹은 수요일. 예.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하게 된다면 말이죠. 예. 자, 첫 소식 얘기에다가 정영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자, 여러분 조간 신문 훑어보기니까요. 이 관련한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에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한번 보시죠. 여러분 참존이라고 하십니까? 기초화장품 참존. 여기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살펴보시죠. 부실 경영으로 현재는 자산 대부분이 팔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기업, 바로 기초 화장품의 최고 강자로 인정받으며 영원할 것 같았던 참존. 창업 35년 만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어요. 예, 자린고비 경영으로도 널리 알려졌는데, 아니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그 위기의 이면에는 가족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 회사. 참존의 흥망성쇠 속에는 기업들이 해서는 안 될 불합리한 의사결정에 민낯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참존 회장, 김 회장, 거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중소 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군요. 몇 년 전이군요. 예. 참존이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지불할 임차료로, 몇 년 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예. 중소 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참존이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지불할 임차료로 예상 낙찰가를 훨씬 뛰어넘는 2,032억을 써냈어요. 입찰가에서 경쟁회사를 압도해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1년 매출이 500억에서 700억대에 불과한, 회사가 감당할 수준의 금액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야, 임차료로 2,032억을 써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이 엄청난 임차료, 예상 낙찰가를 훨씬 뛰어넘는 임차료를 내기로 마음먹게 된 배경이 더 기막힙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금액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회장이 당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액을 확 높였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고 합니다. 나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나? 우리 김 회장한테, 와, 직통계시를 하시는구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예, 제가 믿고 제가 또한 따르는 하나님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물론 선한 마음을 갖고 자기 희생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나랑의 끝으로 내모는 분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제가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만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낙찰가를, 예상 낙찰가를 훨씬 뛰어넘는 돈을 써내면서 사업권 획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쁜 교회 다니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은 이런 때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요. 자, 지금 회사가 엉망이 됐습니다. 어? 게다가 또 아들 3명 수입차 사업 외도했다가 폐업을 했어요. 담보 없이 대출해준 회사 돈이 떼인 것입니다. 아들 3명을 위해서 담보 없이 대출해줬어요. 강남의 알짜 회사 건물 차례로 매각했고요. 방문 판매하는 동생은 물품값 안 주고, 처남은 참전의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사 자산은 사라졌지만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매출이 지난해 반등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이게 자기 성과래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거둔 성과래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임직원을 만나게 해준, 이런 참 지극한 정성의 임직원을 만나게 해준 거는 하나님이 이 김 회장에게 준 복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께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김 회장 그 회사 현관 앞 벽면에서 찍은 사진이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라기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배경에 두고 김 회장이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김광석 참전 회장. 이 감당 못할 입찰가를 써내고 면세점에 선정이 됐는데 20일 만에 자격이 박탈됐어요. 입찰 보증금 102억을 이렇게 해서 날린 것이죠. 주먹구구식 경영. 이것 때문에 회사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출근도 하지 않는 부인에게는 매달 수천만 원의 월급이 나갔다고 합니다. 출근도 하지 않는 회장 부인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월급이 나갔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최성해 총장. 이 사람이 총장 임명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아니, 우리 이분은 대체 뭐가 진심이고 뭐가 진실인 거예요? 나 참, 이 양반 참 아주 독특한 양반이네. 독특한 양반인 건 뭐 잘 알았습니다만은. 네. 자, 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부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교육부는 현암학원과 동양대가, 그러니까 동양대의 학교법인이 바로 현암학원이에요. 현암학원과 동양대가 최성해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인 사람은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은 2005년에 신설돼서 2007년 1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 이미 해당 관계인의 경우를 위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은 총장이 되려면은 학교법인 이사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인 사람은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최성해 총장님, 최성해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 기사가? 잠깐만요. 예.
최성애 찾아봐야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저 한겨레 기사였군요. 한국일보 기사인 줄 알고. 예, 제가 잠시 좀 헷갈렸습니다. 이 최성애 형님 같은 경우 동양대 총장 임명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현암학원 설립자예요. 쭉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동양대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연임을 거듭해 왔어요. 자, 이 때문에 동양대와 현암학원은 사립학교법 54조의 34망이 신설 시행된 2007년 12월쯤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직계 존속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이 됐던 거 아니에요, 총장으로. 근데 아버지가 쭉 이사장이었고, 그리고 지가 나중에 총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지멋대로 계속 총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최성애 참 한심한 인간이네,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이거 조금만 들춰보면, 뭐 한두 시간만 들춰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최성애의 비위 아닙니까? 근데 최성애의 말이 막 그냥 무게가 실리고, 최성애의 말이 막 이렇게 주목받고, 정말 교육자적 양심 운운할 때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게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최성애가 이 사람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고, 지금 총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지금 총장이랍시고 나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교육자적 양심의 화신인 양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 왜 교육부는 방치했습니까? 왜 방치했어요? 그때 가서 최성애의 이야기가 아니 신뢰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언론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 그것도 최성애의 그 학력도 다 민간에서 파헤친 겁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를 비롯해서 평원나무도 한몫했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드러난 거지. 이거 보세요. 교육부가 이제서야 밝혔어. 최성애가 워싱턴 침례대학교에서 받았다는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 그딴 거 없었다. 이걸 이제서야 확인해줬어. 이제서야. 조국 장관 다 사퇴하고. 아니 그런 얘기가 이게 너무 민망했습니까? 최성애 이 사람 저런 말 해도 될 사람이냐라고 교육부 장관이 한번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됐나요?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느니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인가? 아니 자격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없는 비리를 만들어내서 있다라고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기꾼에 온 나라가 놀아났고, 지금 이 사기꾼의 말 갖고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친 거 아닙니까? 아니 할 일을 좀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문 대통령이 다 그냥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냥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교육부 관료들을 장악할 능력도 없으면 하지 마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부처가 바로 기획재정부하고요, 교육부입니다. 이 관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특권 교육 논란 시비 일었을 때,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권 교육 시비 일어났을 때 정말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일 만한 입시제도, 아니 나아가 입시 혁파,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없었나요?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할 수가 없었나요?
교육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특정 장관의 뭐 무능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이제는 관료, 정치인, 학자 이런 사람들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기 모든 것을 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 그런 사람들 갖고 아휴, 이제 와가지고 최성애 사립학교법 위반 들춰내고 이제 와가지고 최성애 학위가 엉망이다 이거 들춰내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아이 진짜 화가 나네 진짜. 이제 와가지고 이런 거 해서 뭐해. 그러니까 교육부 관료들, 기재부 관료들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 다 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악화된 민심의 배경이 뭐예요? 특권 교육 아닙니까? 특권 교육. 그 논란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내 끌려다니면서 얻어맞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돌파도 못하고. 이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었을 때는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개혁정부다운 촛불정부다운 내가 다음에 출마 안 해. 씨발 여기서 정치 끝내. 내 인생 모든 걸 다 걸겠어. 내가 조국처럼 된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난 일하겠어. 뭐야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전에 이제 구 여권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김상곤 초대 교육부총리 내내 무슨 축하 행사 축사하러 다니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뭐 교육 개혁에 손도 못 대. 이 관료들이 장난쳤다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장관님 오늘은 목포에 가서 행사하셔야죠. 장관님 내일은 부산 일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내일은 강릉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육 개혁안과 관련해서 고민할 시간을 거의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물론 관료들은 눈앞에 꿀이죠. 꿀이에요 꿀. 꿀같이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래놓고는 일 못하게 만듭니다. 개혁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관료입니다. 이런 관료 집단을 뜯어고칠 능력과 배짱도 없다면은 하지 말아야지. 대통령께서 선의를 갖고 한번 일해봅시다라고 했을 때도 저 관료 집단 못 다스립니다.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제 권한 바뀝니다. 능력 바뀝니다. 이래야지.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시간 다 지나서 사립학교법 위반이 드러나고 석박사 거짓이 확인되고 최성애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온갖 억측과 논란과 이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열불이 확 나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촛불 정부는요 정말 유능해야 됩니다. 촛불 정부는 정말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관료 집단은 제 아무리 그냥 뭐 띵가띵가 놀아도 뭐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공직사회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 관료주의를 타파하지 못하면은 먹힙니다. 먹혀요. 먹히고 있는 중이고 지금. 순둥이들이 무슨 적폐청산을 하냐. 그렇습니다. 지금 비웃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 맨날 핑계대 맨날 핑계대. 아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준다. 아니 씨발 똑같은 부총리끼리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예산안 보여주면서 이거 해야만 우리가 개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했어요. 기재부가 안 된다면 안 된다. 씨발 기재부가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이 이 나라 대통령인가? 관료 조직은요 센 놈한테 고개 숙입니다. MB한테 고개 숙였어요.
그런 놈들이 MB가 뭐 특별히 더 민주적 리더십이고 MB가 좀 더 뭐 명분이 있고 도덕성이 있어서 그들을 따른 줄 아십니까? MB를 따른 줄 아세요? 그냥 막노동판에 십장처럼 이렇게 강력한 지도력으로 선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럴 능력 없으면은 학자, 관료, 그리고 정치인들 이분들은 이제 그만하세요. 다 돌아가세요 이제. 그리고 살아남을 날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30, 40 세대 중에서 이거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30, 40 세대 두드러 맞고 또 그렇게 온갖 또 그 고난을 당해도 이 사람들한테 시간이 있어요. 좀 30, 40한테 좀 맡깁시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김용민이는 완전히 배제한 채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용민이가 무슨 자리 욕심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형님 누님들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 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런 관료 출신, 정치인 출신, 학자 출신들. 근데 또 이런 사람들 심리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보다 더 잘할 사람 없을 거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자기보다 더 잘할 사람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당신들보다 잘할 사람 정말 사단병력으로 있어요. 사단병력으로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야 이게 대체. 자, 그런 의미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 이분은 대학 입시를 개선하자는 게 아니라 폐지하자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특권교육 시비가 나왔을 때 이 대안이 나왔다면 여러분 전 국면 바뀌었다고 봅니다. 읽어보죠. 사실 지난번에 그 대학 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김누리 교수가. 그러나 다들 뭐 아니 그건 독일 얘기지 씨발 대한민국이 그런 일이 어딨냐. 대한민국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반론을 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가 또 답변을 했습니다. 좋다. 지금 현 정부가 약속했던 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한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고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뭐 경북대, 부산대, 뭐 전남대 이런 전국의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하고 사립대를 공영화하는, 그래서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하는 것. 이 공약만 실현돼도 살인적인 교육 경쟁은 대폭 완화될 것이고 대학 입시 폐지도 경쟁 없는 학교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대학 입시가 없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합격하면 아비투어라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는 제도를 가능하게 한 전제 조건. 네. 무엇보다도 대학의 평준화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졸업 시험을 통과했어요. 근데 입학고사 없고요.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 가서 더 공부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응? 문턱이 없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등록금 내면 되는 거고. 독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늘 따라다니는 질문은 인기 학과로 몰리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학과를 정원 제한 학과라고 한다. 정원 제한 학과의 학생 선발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다. 과거에는 추첨을 많이 이용했지만 요즘엔 아비투어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제한이 있다. 성적은 20% 이상은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저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수강도. 대학 입시는 한국인의 잠재력을 고사시키는 제도다. 입학시험 한 번으로 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에 실패한 자는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마저 박탈한다.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로 보면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개혁의 불철저성에 있다기보다는
개혁의 방향성과 목표가 잘못됐다는 데 있다. 공정이란 이름으로 더 가열찬 개혁을 부추기는 개혁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대학 입시가 서열화되면요, 이른바 점수가 높은 학교의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해요. 그걸 신분으로 알고 빠르게 이 기득권화하려 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서열화는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서열화는 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변화해야겠지만은 입시제도 자체를 혁파를 한다면은 전 충분히 해법 가능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대학 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김누리 교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없애야 할 단계까지 왔어요. 이거 뭐 좀 수시가 어떻고 정시가 어떻고 소용없습니다. 서열화를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교육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고 좀 안타깝네요. 네, 사실은 좀 제가 이제 용카를 마디마디 좀 짧게 하려고 했어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자, 용칼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입니다.